구독, 좋아요. 34화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강수가 독고탁에게 넌 오씨가 아니야 라는 말을 들으며 충격에 빠진 장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죠. 독고탁이 이렇게 말했죠. 강수도 30이 넘었는데 이제 알 건 알아야지. 독고탁도 가끔은 바른 말도 하는군요. 다음 화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역시나 강수가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누구에게 먼저 말을 꺼낼 것인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수가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게 될지, 그리고 장미애가 유독 강수를 챙기는 그 행동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함께 예측해 보겠습니다. 강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미애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일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문 앞에서 인사를 하지 않고 어쩐지 안까지 따라 들어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그게 어색하다는 걸 알았지만 장미애도 말리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독고탁의 집 거실까지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어정쩡하게 멈춘 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장미애에게 시선을 던졌지요.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그 순간 방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독고탁은 느릿하게 거실로 나왔고 강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말은 더욱 건조했습니다. 넌 술도가 막내 아니야. 여기 왜 왔냐? 강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술도가에서 들었던 오씨 아닌 사람은 빠지라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형들도 형수님도 그냥 넘겼지만 유독 그 말이 강수의 가슴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연히 생긴 이 자리에서 묻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오씨 아닌 사람은 빠지라는 그 말 무슨 뜻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장미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지금 그 얘긴 하고 말려 들었지만 독고탁은 이미 물러설 뜻이 없었지요. 오히려 그런 장미애의 반응에 불쾌하다는 듯 눈을 흘기고는 강수를 향해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담백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감정은 없었지만 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말 그대로다. 넌 오씨가 아니야. 업둥이지.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강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미애는 놀란 듯 독고탁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얘가 아직. 그러나 독고탁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내디디며 말을 이었죠. 강수가 이제 30이 넘었잖아. 지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장미애는 눈물이 고인 채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고 강수는 눈을 크게 뜬 채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릴 정도로 거실은 조용했고 그 정적이 더더욱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고 장미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건 굳이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독고탁은 팔짱을 끼고 거실 구석에 기대선 채 한숨만 쉬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근데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강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은 무릎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었고 그의 숨소리조차 작아져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말 안 해준 거예요? 그 말은 분노라기보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장미애는 따라가지 못했고 독고탁은 등을 돌려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남은 건 아무도 정리하지 못한 정적과 말끝에 걸린 진실뿐이었습니다. 강수는 문을 쿵 닫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덜 복잡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는 거실에서 나와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장미애가 따라 나올 기미를 보였지만 그는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같은 말도 없었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같은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현관을 나서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숨을 참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고 숨소리조차 들키고 싶지 않은 듯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뛰쳐나가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는 무언가 무너진 사람 특유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문득 멈춰 서서 허공을 바라봤을 때 마음 한쪽에 구멍이 난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씨가 아니라면 그럼 누가 나를 여기에 데려다 놓은 거지. 그 말은 물음이라기보다도 한숨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골목 끝 조그만 슈퍼가 아직 문을 열고 있었고 강수는 발길을 그쪽으로 돌렸지요. 그는 맥주 한 캔을 계산하면서도 알바생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닿은 알루미늄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고 목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꼭 마셔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다른 날보다도 조용했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이 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그는 맥주를 따는 소리에 스스로도 놀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날 술도가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꼬리는 떨렸고 눈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름, 가족, 혈연이라는 단어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형들의 말투, 장미의 웃음, 술도가 식구들의 식사 시간까지 모두 진짜 같았는데
그 속에 진짜로 자신이 없었다는 걸 이제야 아는 기분이었지요. 그는 맥주를 반쯤 마시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분명히 나도 같이 웃었는데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단 거네요. 마음이 헛헛한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분노가 솟구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오래된 허무감 같은 게 가슴 깊숙한 데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었지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감정이었고 그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미의 그분이 내 엄마라면 그녀가 무슨 이유로 말을 못했는지 강수는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짐작이 진실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녀가 분명 울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눈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는 다시 캔을 들어 한 모금 삼킨 후 잔잔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30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준 걸까? 별도 달도 뜨지 않은 밤, 그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침묵은 계속됐고 머릿속은 무거웠으며 고요한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떠나야 할지, 남아야 할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그 모든 선택이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강수는 다음날 아침 술도가 마당에 물을 뿌리며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손에 들린 호스는 의미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뿌려지는 물줄기보다 더 흩어진 건 그의 시선이었어요. 형들이 언제 나올까 싶어 고개를 들면 마음은 또 숨듯이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다시 정신없이 잔디 쪽을 쳐다봤습니다. 혼잣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물끄러미 벽을 보며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말해줬어야지라는 말이 입술 끝에서 맴돌았고 그 말을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스쳤지요.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진짜 아무도 몰랐던 걸까? 처음으로 마주친 건 오천수였습니다. 둘째 형은 언제나처럼 아침 일찍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고 강수는 일부러 소리 내며 다가갔습니다. 오천수는 고개를 들었고 강수를 보더니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하거나 단호하거나 그 중간 어디쯤에서 맴도는 눈빛이었죠. 말없이 시선을 마주하던 강수가 조용히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 어제 독고탁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 옷이 아니라는 말. 오천수는 고개를 돌려 말없이 가게 안쪽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오래 묵힌 듯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강수는 더 묻지 않았고 오천수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끊겼고 공기만 무거워졌습니다. 그 말이 미안하다는 뜻인지 알고 있었다는 고백인지 더는 묻지 말라는 신호인지 알 수 없었기에 강수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마당을 다시 걷는 발걸음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언제부터였을까? 형은 언제부터 나한테 이런 눈빛이었지? 이번엔 오응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옥상에 빨래를 널고 있었고 강수가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는지 일부러 고개를 숙이며 등을 돌렸습니다. 강수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갔고 뒤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 나랑 눈 마주치기 싫어요? 오응수는 깜짝 놀라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널었다는 듯 손을 털며 내려가려 했죠. 그걸 강수가 막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옥상에 남아 형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 날씬한 어깨, 묵직한 발걸음, 그리고 돌아서면서 끝내 하지 못했던 말.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을까요? 마지막으로 강수는 오범수를 찾았습니다. 강수와 가장 가까웠고 어린 시절에는 장난도 자주 치는 형이었기에 혹시라도 뭔가 다를까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범수는 유난히 더 밝았습니다. 괜히 농담을 걸고 괜히 웃었고 괜히 어깨를 툭 치며 오늘 날씨 좋지 않냐고 말했지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그래서 강수는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범수 형, 나 업둥이라는 말 들었어요. 순간 오범수의 입꼬리가 내려앉았고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화낼 거야? 그 말에 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범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듣기 위해 묻는 게 아니라 그들도 말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지요. 형제들 누구도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건 더 슬픈 진실이었어요. 형들은 그냥 내 곁에 있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강수는 장미애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식사하셨어요? 근처 조용한 데가 있어서요.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그 문장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왕래가 있었던 사이라 번호를 모를 리 없었고 함께 집까지 걸어간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어제 들었던 말 이후로 이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수는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메시지에 적힌 주소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손님은 없었고 안쪽 구석진 자리엔 장미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따뜻한 국 하나와 반찬 몇 가지를 주문해두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장미애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 시선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강수는 천천히 걸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냥 식사는 하셨나 궁금해서요. 어제 이후로 아무 말 못해서. 장미애는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웃음보다 먼저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강수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밥은 하얗게 잘 지어졌고 국물은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그 온기를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끝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제 그 말 아직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업둥이 오씨가 아니라는 그 말요. 장미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밥상 아래로 떨어졌고 손은 가만히 무릎 위에서 조심스럽게 포개졌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강수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강수는 천천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씹지도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걸리는 듯한 감각이 들었고 그 뜨거운 밥알이 뱃속이 아닌 가슴을 데우는 것 같았어요. 이 집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 가족인 줄 알았거든요. 강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요, 어제 그 얘기 듣고 나서도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아주머니였어요. 그 말에 장미애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동자도 잠시 흔들렸고 억지로 눌러두었던 감정이 표정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눈을 떼지 않은 채 한참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참아오던 그 질문을 꺼냈지요. 혹시 제 어머니세요? 장미애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손등으로 눈가를 급히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흐르고 있었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강수는 그 모습을 보고 더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꾹 다물었고 눈물이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치채고 있었는데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겁이 나서요. 그는 이마를 숙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식당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와 울음이 조용히 번졌습니다. 장미애는 손을 뻗었다가 도중에 멈췄습니다. 손끝이 강수의 숟가락 옆에 닿을 듯 말 듯 멈춰 있었고 이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 말에 강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동시에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기도 했지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고 사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유일하고 절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강수는 입을 다문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느껴져요. 장미애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댄 채 그 말을 들으며 흐느꼈습니다. 밥 한 끼를 앞에 두고 말보다 눈물로 이어진 시간이 흘렀고 그 누구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이 조용한 식당 안에서 둘은 비로소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보다 더 오래 걸린 인정이었고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진심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강수는 조심스럽게 말했고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은 말보다 확실했고 그 순간 둘 사이에 하나의 비밀이 생겼습니다.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가장 조용하고 슬픈 진실이었지요. 장미애는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강수와의 식사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무거웠고 아직 그 무게가 식지 않은 채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입술은 말라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채 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골목 끝에 익숙한 대문이 보였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자 실내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여전히 그가 깨어있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닫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부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낮고 짧은 물음이었습니다. 장미애는 순간 어깨가 움찔했지만 바로 표정을 고쳐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바람 좀 쐬다 왔어요. 너무 답답해서요. 물을 마시려 컵을 꺼내려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말하지 않은 진실이 너무 많았기에 입 안이 씁쓸했지요. 독고탁은 소파에 앉은 채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지만 손에 오래 쥐고 있었고 시선은 텔레비전이 꺼진 벽 너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술도가 막내를 당신이 왜 챙기는 거야? 장미애는 컵을 내려놓은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방금 들은 그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순간적으로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하잖아. 뭐 있는 거야? 그 말에 장미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속이 너무 복잡해서 숨결이 균형을 잃었어요. 손끝이 식었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을 덧붙일 수도 없는 그 애매한 지점에서 그녀는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애가 요즘 힘들잖아요. 혼란도 많고 그냥 챙겨주고 싶었어요. 말을 꺼내며 자신도 알았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 그건 감정의 반이반도 담지 못한 문장이었고 되레 의심을 더 짙게 만드는 껍데기 같았어요. 독고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담배를 내려놓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챙기는지 묻잖아. 그 애, 당신 친척이야? 아니면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그 물음에는 이미 전보다 더 선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한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듯했지요. 강수가 식당에서 흘렸던 눈물, 자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꺼냈던 미안하다, 아들아라는 말, 모든 것이 되감기듯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고 아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진실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냥 좀 신경 쓰이는 아이예요. 보기보다 여려요. 그 아이가. 장미애는 말끝을 흐리며 뒷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생각보다 쉽게 떼지지 않았고 그 짧은 거리에서도 마음속 죄책감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독고탁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공을 응시한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장미애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바로 등 뒤에 있었지만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는 얇아졌고 조용히 귓가에서 맴도는 말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술도가 아는 이른 아침 특유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 켜진 방도 없고 주방에도 인기척이 없었지요. 강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따라 조용히 사무실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책장을 넘기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노크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고 오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다정하게 웃는 것도 없이 그저 익숙한 형의 눈빛이 조용히 마주했습니다. 강수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듯 손을 모으고 있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강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더는 속으로 삼킬 수 없는 말. 이제는 꺼내야 할 진실을 꺼냈지요. 장미애 씨, 그분이 내 엄마였어요. 오천수의 눈이 단숨에 커졌습니다. 말없이 숨을 멈춘 채 동생을 바라보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강수는 그런 형의 반응이 예상됐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그분이 내 앞에서 말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라고요. 말을 마치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그 안에서 오천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문질렀고 볼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다. 강수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더 외로워졌습니다. 형들도 그분이 누군진 몰랐던 거네요. 우리 다 너가 업둥이라는 건 알았지만 누가 데려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 있었거든. 오천수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형제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른들의 말도 많지 않았던 그 밤을 어렴풋이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미애 씨였다고?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떨구며 깊은 숨을 삼켰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천수는 조용히 동생을 바라보다 책상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을까?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곁에만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그냥 그런 눈빛이었어요. 말을 이어가는 강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구절 한 구절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말하는 동안 손이 떨렸고 무릎을 감싸쥔 손가락 마디엔 긴장이 역력했지요. 이 일형한테만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다른 형들한텐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오천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무게 없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혼자 지고 있었던 비밀을 나눌 첫사람으로 강수가 그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형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말 안 해도 돼. 언제 말할지, 누구에게 말할지도 내가 결정해. 고마워요, 형.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직원들의 발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고 술도가의 아침의 온기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고 형제 둘 사이의 진실은 아직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어떤 울림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맴돌고 있었지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 본방에서 제 예측이 얼마나 맞는지도 확인해주세요. 맞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마도 틀린 부분이 더 많을 건데요. 그때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지. 오씨가 아니야, 넌 업둥이야. 그 말 한 줄에 내 세상은 무너졌어. 황급히 막아선 장미에 그 눈빛 무슨 말 하려던 걸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았어. 엄마 맞죠? 그렇죠.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한마디에 눈물이 찼어. 젓가락이 멈췄어. 미안하다더라. 그 말 하나로 난 29회를 다시 살아. 형들도 다 알았던 걸까. 왜 나만 몰랐던 걸까. 말해줘요 진실을. 이제는 나도 알 권리가 있어. 조용히 맥주 한 캔 따며 내 부모는 누굴까 되뇌렸지. 그래도 나를 키운 건 형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날 멀리한 거야. 그녀는 밥을 차려줬고 나는 진심을 깨달았지. 엄마였어. 말도 못한 채 눈물로만 말하던 사람.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한마디에 눈물이 찼어. 젓가락이 멈췄어. 미안하다더라. 그 말 하나로 난 29회를 다시 살아. 이젠 형에게도 말했어. 그분이 내 엄마예요. 진실은 전염되듯 퍼지고 있어. 지금은 우리 둘만 알고 싶은 진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이 이름도 이 상처도 모두 다